우리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8페이지예요. 맨 큰 1챕터가 영문법 구조편에서 영문장 구조의 이해 이러면서 시작을 했죠.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첫날 수업을 진행하는지라 많은 진도가 나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69에서 하려고 하는 문장 구조랑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이 진행될 건 아마 수일치 부분에 해당하는 수업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요. 맨 처음에 8페이지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먼저 한번 읽어만 볼게. 교재가 모두 올 컬러 인쇄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아마 좋을 겁니다. 그치? 자, 맨 처음에 1번 문장이란 무엇인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 모든 문장은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 물음표 또는 느낌표로 끝난다. 하나의 문장은 하나의 완결된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들의 집합이다. 단어들은 구나 절을 이뤄서 문장을 이룬다. 1번 문장은 내용에 따라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으로 분류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알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다 해석하려면 이런 문장들은 짧으니까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번에 있는 Is she friendly? 그녀는 다정하니? 그랬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직접 의문문 말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 좀 한번 봐볼까? 우리 369에서 할게. 물론 알고 있는 거 지식의 깊이를 깊숙하게 하겠다. 그리고 니네들이 알고 있는 막 문법들 얽혀져 있는 거 제가 실타래로 풀어주겠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고 그거 말고 출제자가 묻는 게 뭔지 그 의도부터 알아야 내가 알고 있는 거 적용할 수 있다고 했지. 얘들아 간접 의문문의 순서 다 알잖아요. 뭐 써야 되는데요. 의주동 순서 써야죠. 근데 이거 중딩 애들한테 물어보면 간접 의문문 순서가 뭐니? 그러면 모를까? 다 알겠지. 그치?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니네가 알고 있어도 적용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접 의문문을 묻는다. 간접 의문문의 순서상 위배된 것은 그러면 니네가 의주동 대입해서 틀린 거 찾아낼 거잖아. 근데 우리한테 어법 문제는 그렇게 안 주잖아. 그냥 밑줄 주고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못하지. 간접 의문문은요. 판별법이 존재합니다. 필기는 우리 다 이따 하시자고 했습니다. 간접 의문문 판별법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딱 보고 간접 의문문 묻는 거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일단 간접 의문문이니까 물음표 있겠니? 없어야죠. 간접 의문문이니까 평서문이어야죠. 그렇죠? 마침표로 끝난 평서문인데 그런데 의문문이니까 의문사는 존재하겠죠. 의문사가 있고 그리고 그 의문사가 해석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간접 의문문 묻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했냐면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평서문인데 의문사가 있고 그 의문사 해석되면 간접 의문문. 그러니까 그 간접 의문문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대로 의, 주, 동 순서 잘 썼나? 요것만 대입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거 왜 써주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편에서 나올 겁니다. 관계대명사도 평서문이죠. 그런데 관계대명사도 who, which, what 의문사 있죠. 근데 그 관계대명사 의문사들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건 관대를 묻는 거고요. 우리한테 평서문인데 의문사 있고 의문사가 해석되면 간접 의문문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또는 관계대명사 와도 또 해석이 됩니다. 그건 이제 관계대명사 편에서 우리가 다시 정리할 거고요. 예를 들면 교재 페이지 여러분들 교재예요. 12페이지인가? 한번 넘겨보실래요? 14페이지네요. 각각 밑줄마다 박스마다 반드시 묻고자 하는 걸 찾자 그랬었지. 그러면 거기에 14페이지 어법 문제 6번 한번 잠깐 보실게요. 어법 문제 6번에서 2번 선택지 보기 있는데 한번 찾아볼래? I asked the clerk where did they have books about computers 그랬어요. 나는 점원들한테 물었다. 왜 어디에 그들의 컴퓨터에 대한 책들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랬지. 그러니까 각각 밑줄마다 박스마다 출제자가 묻는 게 있어. 2번에선 뭘 묻는 걸까? 그거부터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출제자 의도. 근데 딱 보니까 마침표로 끝난 평서문이지. where? 의문사 있지. 근데 책들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다. 어디? 해석되지. 해석되면 이건 뭔데? 간접 의문문 묻는 거라니까. 필기 내려놓으시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간접 의문문 순서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해야죠. 의주동 순서에서 위배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2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바로 배우고 나니까 보이죠?
나머지 1번부터 5번까지도 뭐 물어보는 게 있지 않았겠니? 우리가 이런 거 하나씩 369에서 점령하면서 가겠다 했던 겁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교재 8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교재 8페이지에 그러면 이제 내용에 따라서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으로 분류되고 2번이요. 문장은 구조에 따라서 단문, 중문, 복문, 혼문으로 분류된다. 즉 단문이라면 짧은 단문장 이거겠죠. 중문, 복문, 혼문 이러면서 이제 점점점 문장이 길어지는 거죠. 칠판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죠. 우리가요 369를 배우는 목적이 369 어법도 끝내자 이거였는데 어법 끝나다 보면 문장 구조가 보이니까 정확하게 아마 해석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69가 끝나고 나면 구조독해 파트로 넘어가서요. 어법 다 알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할게 또 우리가 이어서 수업할 구조독해 수업입니다. 근데 뭐가 됐던 369 구조 어법 끝 문장 구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될 거란 말이에요. 어법을 정리하면. 근데 얘들아 너무 웃긴 건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우리가 해석이 왜 안 될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문장이요. 요렇게 짧은 문장이다. 아우 상관없죠. 단어만 하면 우린 다 해석하죠. 맞지? 그런데 문장이 긴 게 문제죠. 문장이 요즘에 굉장히 7차 수능 들어서 지문이 길어진 건 여러분들 다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한 문장이 길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영어의 선분 중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거 있잖아요. 문장 길면 뭐부터 찾으셔야 돼요? 앞에서 저랑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제 동사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네, 여러분들이 대부분들 뭐부터 찾을래? 그러면 주어부터 찾겠다고 덤비시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문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369 교재가요. 동사편부터 쫙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동사편 끝나면 주어편, 주어편 끝나면 목적어편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장에 여러분들아 문장이 길 때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 만약에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돼요 선생님. 그건 귀여워요. 단어야 까짓 거 외우면 되니까요. 그치? 근데 단어를 다 알아도 해석이 안 된다. 그게 가장 큰 문제지. 근데 우리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게 단어 다 알아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 더 심란한 건 선택지, 해설지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이 심란한 경우가 많지. 그러면 문장에 여러분들아 동사를 찾는다면 한 문장에 본동사는 몇 개 있습니까? 한 개밖에 없죠. 한 문장에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동사를 찾았다고 치면 앞에 거 다 길지만 뭐겠니? 아무리 다 길어도 다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동사 뒤에 있는 거 다 아무리 길어도 뒤에 건 뭔데? 목적어나 보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동사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죠. 자동사라면 보어일 거고 타동사라면 목적어가 나오고 뭐 이런 거 갈라지니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동사부터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 동사 찾으면 앞에 건 자연스럽게 길지만 주어, 뒤에 건 목적어나 보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반문합니다. 아씨 그냥 나 주어 찾게 냅두죠 왜? 그냥 어차피 주어 찾으면 그 주어 다음이 동사가 되고 그 다음에 목적어나 보어가 되는 건데 뭐 주어 찾으나 동사 찾으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신다면 아닙니다. 먼저요. 얘들아 내가 왜 동사부터 찾으라고 했는지 생각해 볼게.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가 뭐야? 명사야. 그러면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 명사.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가 뭔데? 명사예요.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는 뭔데요? 명사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또 공통적으로 쓰면 다 명사가 되겠네? 그럼 명사는 여러분들의 영어에서 뭐 받을 수 있대요? 수식 받을 수 있대요. 수식하는 대표적인 품사가 뭔데요? 형용사죠. 네, 그러니까 명사 다음에 그냥 단순히 형용사만 붙으면 또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she's a woman 이건데 she's a beautiful woman 아름다운 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형용사만 나오면 또 상관없어. 영어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놈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빡세게 배우게 될 관계대명사 그리고 분사 이런 거 다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본 동사부터 찾으라고 했던 건 주어든 목적어든 보어든 다 명사라 수식받을 수 있고 그 수식하는 게 또 대표적으로 형용사라 관계 대명사, 분사 이런 게 붙으면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다라는 소리야.
수식해서.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어 찾기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동사부터 찾으시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교재 8번 문장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니 8페이지예요. 8번 문장을 하나 보던가 아니면 뭐 7번 문장 좀 한번 보자. 지금은 이제 짧은 문장부터 연습할게. 근데 우리가 교재가 369문장 있다고 했지? 오늘 배우는 거 이제 쉽죠. 껌먹죠. 근데 뒤로 넘어가면 뒤로 넘어갈수록 369문장에 아주 복잡한 문장 구조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워밍업 작업을 한다 생각해야지. 자, 7번에요. I'm happy that I have done this work. 그랬습니다. 한 문장의 본동사는 몇 개뿐이라고 했는데요. 한 개밖에 없댔죠. 근데 그 문장에 여러분들아 동사처럼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am 동사도 있고 또 have done 동사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겨. 그러면 다시 칠판 좀 볼래? 이 한 문장의 본동사는 분명히 하나라고 했는데 문장이 길면요. 길면 길수록 무수한 동사들이 많이 보이시게 됩니다. 그러면 니네가 이 많은 동사들을 다 제끼고 본동사 하나를 찾는 날 그때 이제 영문장의 어법도 보일 거고 영문장 구조도 보일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많은 동사들은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요. 문장을 덩어리하고요. 하나의 구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구로 볼 수 있다면 니네가 잘하고 싶은 끊어읽기 아니면 이렇게 수식하는 거 괄호로 묶는 연습 이런 걸 잘 하셔야 사실은 문장 해석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먼저 좀 몇 개를 정리해 볼게요. 일단 동사 같지 않은 놈 묶을 수 있는 것 최대한 너무 문장이 길어서 해석이 안 된다며. 그러니까 간소화시킬 수 있는 연습 대표적인 거 관계 대명사 나오시면 다 묶으시면 돼요. 됐지? 관계 대명사 나오면 왜? 아까 처음에 관계 대명사는 제가 품사가 뭐라고 했더라? 형용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들 기본 배경 지식이 있으면 관계 대명사 앞에는 선행사 있어 없어? 있어요. 관계 대명사 what이 아니라면 선행사의 품사가 뭔지는 기억나? 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죠. 물론 관계대명사 what은 안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배우고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이 와. 불완전한 문장.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뭔가 하나 빠져 있어야 돼요. 적어도 뒤에 동사는 하나 있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 녀석이 절대 본동사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나오면 묵굿이라고 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또요. 분사라고 하는 놈이요. 우리가 보기에 이제 ing 혹은 pp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분사가 나오면 이것도 또 묶어야죠. 우리가 아직 관계대명사의 분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잘 이해 안 되면 냅두십시오. 이건 관대 분사편 우리 아주 시간 동안 많이 걸려서 배울 거니까요. 자, 분사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또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분사도 여러분들이 줄이서 묶을 수 있으면 다 묶으시면 됩니다. 또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주는 거요. 전치사 나오면 묶죠. 혹은 컴마, 쌍컴마 이거 다 부연 설명이에요. Rose 선생님은 is beautiful, sexy, intelligent 막 그랬다고 쳐. 왜 비웃어? 로즈는 섹시하고 지적이 교양있고 아름다운 영어 선생님이다. 그랬다고 치면 사실 가장 중요한 문장은 로즈는 영어 선생님이다. 이거잖아요. 섹시하고 지적이 교양있고 다 필요 없는 얘기죠. 부연 설명, 세미콜론, 아니면 콜론, 하이폰, 쌍컴마 이런 거 다 부연 설명이니까 묶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문장 성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안 주는 놈 부사 묶으셔도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묶는 것까지 시작했는데요. 어디까지 묶어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묶을 땐요.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 묶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 혹은 다음에 나오는 동사 앞까지 묶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간소화시키는 연습부터 하면요. 남아있는 주요 핵심 문장 보고 얼마든지 우리가 접근이 가능해요. 다시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묶을 수 있는 건 다 묶겠지. 관대, 분사 묶어, 쌍컴마 묶고, 전치사 나오고, 부사 묶고 다 묶어 얘들아. 묶고 나면 본동사 하나 찾게 될 수 있어요. 이 본동사를 하나 찾는 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해석도 문법 문장 구조도 볼 수 있다 한 거예요. 그런데 영어에서 예전에 6차 땐 문장이 짧으니까 상관이 없었다고.
근데 우리는 문장이 길어졌잖아. 문장이 길어지니까 어법 문제가 더 다양스럽게 나오는 것뿐이에요. 문장이 길기 위해서 필요한 거요. 수식이 많아져야 되니까 관계 대명사. 이런 거 어법 문제 엄청 많이 나오죠. 혹은요, 분사. 이런 거 어법 엄청 많이 등장하죠. 너네 잘 생각해봐. 어법 문제 관계되면서 which 쓸래, that 쓸래, 뭐 what 쓸래, which 쓸래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작년 수능, 작년 모의고사 다 들춰봐도 관대 쓸래, 관부 쓸래, 복합 관계 쓸래, 복합 관대 쓸래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요. 또요. ing 쓸래, pp 쓸래. 최고로 어법 문제 중에 많이 나오는 놈들 아니야? 이런 놈들이 매번 등장하기 시작한 건 우리의 문장 구조가 복잡해졌기 때문이죠. 또 하나요. 이래서 어법 문제로 많이 등장하게 된 게 뭐냐면 야, 문장이 짧으면 주어랑 동사랑 바로 붙어 있지 않겠냐? 근데 문장이 길어지니까 주어랑 동사랑 점점점 멀어지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주어랑 동사랑 뭐 묻는 거? 수일치 묻는 게 많아졌죠. 수일치 문제가 대표적으로 7차 수능에 들어서 많이 나오게 된 이유도 사실은 문장이 다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으로 배울게요. 수일치 설명부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까 뭐 간접의문 판별법 이런 건 그냥 간장이었고, 그치? 자, 그렇다면 잠깐 제가요. 묶을 수 있는 거 요약 정리해서 묶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들아 이게 다 이론이 쉬워. 왜 이론이 쉽냐면 나중에 관계대명사 생략된 관계대명사도 배울 거예요. 생략되어 있다면 네가 괄호로 묶을 건데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면 요게 동사인지 아니면 뒤에 있는 동사가 본동사인지 구별하겠니? 잘 못하겠니? 잘 안 보이겠죠. 또는요. 뭐 예를 들면 콜 동사 생각해 보세요. 콜의 변화형이 어떻게 가는데? call, cold, cold 이렇게 가잖아. 그럼 하나는 지금 과거 동사라는 소리지, 그치? 하나는 분사라는 소리고, 맞습니까? 분사라면 분사의 콜드라면 괄호로 묶으실 거죠? 과거 동사라면요. 걔가 본 동사잖아요. 못 묶죠. 그러면 네가 똑같은 콜드인데 우와 선생님은 저거 콜드 딱 보고 분사인지 동사인지 알아요? 네, 알 수 있어요. 하는 역할이 다르니까요. 분사라면 형용사고요. 그리고 동사라면 또 동사니까 하는 역할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ed 형태가 나오면 이게 분사의 pp인지 아니면 동사의 과거형인지 이것도 알아야 되고 관계대명사가 생략돼도 이게 본동사가 아니라 묶일 수 있는 동사라는 정도의 눈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확히 해석되고 어법도 된다는 소리였습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369에서는 할 게 그냥 단순하게 지식을 늘리겠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니네가 배우려고 온 거니까 저는 가르쳐야죠. 369에서 지식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출제자가 왜 밑줄을, 왜 박스를 올려놨을까? 나한테 묻는 게 뭘까?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적용시킬까? 점수화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여러분들하고 369에서 끌어가겠습니다. 됐지? 단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중하시고 이제 슬슬 잠이 올 때가 됐거든요. 잠도 깨고 필기하지 말고 집중하면서만 잘 따라오면 제가 누적된 복습으로 다 이해시켜 줄게 라고 얘기한 거 됐니?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요거까지만 그림만요. 어디다가 한번 여러분들 페이지 10페이지예요. 오늘 수일치 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의문문 판별법이랑 요거 문장 구조에 해당하는 거 그림만 먼저 그려두십시오. 지금 빨리. 네. 자, 8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우리 크게 2번에 문장은 구조에 따라서 단문, 중문, 혼문, 뭐 복문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볼 때 저 좀 봐봐 얘들아. 문장이 길어서 해석이 안 된다면 이제 뭐부터 찾으라고 했지? 동사부터. 한 문장의 본동사는 몇 개뿐인데? 한 개밖에 없지? 근데 여러 가지 동사들이 겁나 많단 말이야. 그러면 너네들이 다 묶을 거 묶으랬지? 대표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 관계 대명사. 이제 조금 대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요. 분사 묶으랬죠. 또요. 전치사 묶어야죠. 혹은 컴마, 쌍컴마, 사이폰, 세미콜론 다 묶겠지. 또 부사 이런 거 묶겠지. 그러면 제가 큰 2번 한번 가볼게. 문장의 구성 요소.
아무리 복잡한 문장이라도 주부와 술부로 구성되며 사실은 주부와 술부의 끊어읽기를 확실히 하면 독해도 또 수일치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시간에 수일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 1번이요. 문장이 복잡해지는 것은 이 두 가지 기본 요소에 즉 주어와 수어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덧붙기 때문이다. 즉 주어는 명사니까 그 앞뒤로 수식어가 붙거나 또는 술부는 동사니까 그 앞에 조동사 혹은 부사구, 수식어 이런 것들이 붙어서 문장이 길어질 수 있다. 이거죠. 페이지 넘기셔서 9페이지 보시면요. 9페이지에 각 문장의 주부와 술부 사실을 슬러시로 표시해보자 했어. 얘들아 11번 문제 좀 보자. 문제 지금은 문장이 아주 쉬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69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복잡한 문장이 많을 겁니다. 한 문장에 본동사 몇 개뿐이라 했습니까? 한 개밖에 없다 했습니다. 근데 그 11번 문장에 some things which are useless today were once useful and valuable. 문장에 동사처럼 보이는 거 다 대볼까? 뭐 있어? are 또 were. 근데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있을 수 없지. 동사 얘들아 찾으려면 앞에 있는 are 묶을 수 있네? 뭐 때문에 묶을 수 있니? which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 묶을 건데? 다음 동사 앞까지 혹은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 묶으라니까. 저렇게 또 오른손에 펜을 무의식적으로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한 겁니다. 집에 가서 복습은 하시잖아요. 복습할 때 니네들이 정리했던 거, 필기한 거 그런 거 다 다시 정리해야지. 문제 다시 막 쓰고. 그치? 네. 11번. 그러면 which부터 시작해서 today까지 묶었죠? 진짜 주어가 뭔데요? 그러면 somethings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동사가 were. 당연히 주어가 복수니까 저 뒤에 were 복수 동사를 쓴 거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석한다. which are usually today. 오늘날 쓸데없는 뭔가는. 아까 치면 which는 관계 대명사라면 수식한다고 했으니까. 그치? 오늘날 쓸모없는 무엇인가는 were once useful. 한때는 유용했었고 가치 있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장 정도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 이제 더 복잡해지는 것들을 위해 수일치 한번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필기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칠판만 봅니다. 우리가 수일치를요 한 8가지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시간상으로 딱 보니까 한 3개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아. 3개도 못 갈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어서 한번 해볼게. 자, 수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어랑 동사랑 아주 짧게 있으면 이제 수일치 문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문장이 길어지니까 주어랑 동사랑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수일치 문장이 수일치 문제가 등장한다고 했어요. 주어하고 동사하고 사실은 수를 맞추는 게 수일치죠. 근데 이 수일치를 제가 8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주어가 긴 경우.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 아까 말한 대로 주어가 너무 길어서 동사랑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주어가 긴 경우 수일치 문제를 잘 못 붙인다 그랬었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건 이제 기출문제에 있는 예문을 가지고요. The population. 뒤에 있는 친구들 글씨 보여요? 괜찮아요? 좀 더 크게 써줄까요? 저 씹힌 거 맞죠? 아우 나 죽겠네. 좀 더 크게 쓸게. The popul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The popul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이건 이제 기출문장이라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PD님 한 통에 다 들어갑니까? 네. Such as India, Korea, and China are increasing.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 자, 근데 우리가 주로 어법 문제로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어법이에요. 밑줄이나 박스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한테 밑줄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배울 건데요. 얘들아, 만약에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러면 물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수일치 물어볼 수 있겠지. 또 시제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또 태, 능동태, 수동태. 항상 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3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제를 물을 수도 있겠구나. 혹은 동사에 태를 물을 수도 있겠구나. 혹은 수일치를 물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아직 우리가 시제나 태는 안 배웠으니까요. 잠깐 정리하고 수일치 정리할게요. 이 문장에서 얘들아 동사는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요놈의 새끼가 딱 동사니까 앞에 건 지금 좀 길지만 뭐겠니? 다 주어겠네요. 주어가 긴 경우 우리 그거에 대해서 배우기로 했으니까 주어가 길면 일단 묶을 수 있는 거 다 묶자. 그치? 뭐 묶을 수 있어? 전치사, 관대, 분사, 쌍컴마, 부사 이런 거 묶자 있으니까 of 묶을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묶어 그러면? 여기까지 묶어야죠. 왜냐하면 such as가 또 묶이니까요. 맞아? such as부터 그러면 어디까지 묶을 건데? 동사 앞까지, 즉 China까지 묶으면 되지? 그치? 묶는 연습 이제 잘 하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독해 정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들아 진짜 주어가 뭐가 된 거니? The population. 요게 된 거죠. 그러면 요놈의 새끼하고 주어하고 동사하고 수를 맞춰야죠. population, 인구.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그러니까 여기가 is 쓰면 안 되고 아니 are 쓰면 안 되고 단수인 is 써야지. 또 혼자 꼴값 떨어라. 앞에도 이제 우리가 그런 거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도 너네가 어법 문제를요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해석은 필요합니다. 어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문법 법칙의 문법과 말 어자의 의미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도 중요합니다. 근데 니네가 능수동 분사 많이 틀리는 거 있잖아. 그거 다 니네가 해석하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왠지 이거 능동이네 ing 수동이네 pp 이래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더 웃긴 건 뭔지 아니? 니네 되게 귀여워. 독해할 땐 말이에요. 자기 해석을 못 믿어요. 선생님 독해요. 맞았는데도 진짜 불안해요. 왜?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요. 정확하게 해석한 게 아니라고요. 단어 몇 개 아는 것 같고요. 짜맞춰가지고 지금 독해가지고요. 답은 맞았는데 너무 찝찝해요. 독해 땐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요. 근데 어법 파트에 넘어오잖아요. 이 새끼는 해석해보니까 능동이야. 얜 수동이야. 갑자기 해석에 자신이 있어져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죽겠어요. 어법 할 때 제가 그 얘기 제일 많이 할 거예요. 네 해석만 믿지 말라고. 이 문법 법칙도 잘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 이 얘기도 그거였어. 인구. 인구니까 선생님 인구가 하나는 아니겠죠. 인구가 설마 한 명이겠어요? 두 명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복수 쓴 거 R 맞네요. 그건 네 해석이잖아. 주어진 문장에 복수명사면 뭐가 있었겠니? S가 있었겠지. 근데 문장 자체에 그렇지 않으니까 단수명사란 소리니까 우리는 단수로 맞춰야죠. 당연한 거겠지? 네. 그래서 주어가 긴 경우 얘는요. 주어가 길면 다 묶을 거 묶어 지금처럼 실질 명사 주어와 일치시킨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가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얘기에서 벗어난 것들이 많죠. 예외적인 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예외적인 거 몇 개를 써주려고 또 정리를 한번 해놨는데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 두 번째는 먼저 여기다 써놓고 people이나 family 같은 경우 people이나 family의 경우들이 나오면 우리 앞으로 8가지 안 됐어요. 수일치. 할 게 많아요. 네. 두 번째 people이나 family 같은 경우 일단 people이나 family가 주어로 나올 때 어떻게 수일치를 맞춰야 되나? 얘들아 people이 단수야 복수야? 잘 몰라도 자신 있게 우리는 대답하자 했죠. 단수야 복수야? 단수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생각해보면 복수 같기도 하고 family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인 것 같기도 하고 한수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성문과 맨투맨의 페이지죠. 학생들이 항상 물어보죠. 선생님 제가 문법을 혼자 공부하려고 하는데 독학이요. 성문이 좋아요? 맨투맨이 좋아요? 제일 많이 물어보죠. 성문과 맨투맨은 좋은 책이죠. 문법 사항들을 알려주게 하는. 근데 제가 보기엔 별로 수능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터넷 맛보기 찾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불안합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식을 많이 해주니까요. 맞지? 근데 제가 말했죠. 수능은 지식을 안다고 해서 혼자 될 게 아니라고. 적용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아무리 좋은 책을 갖다 놔도 네가 적용할 수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성문이나 맨투맨의 people, family 이런 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군진명사. 들어봤어? 네, 이게 고개 끄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잘못된 폐해라고 한 거예요. 군진명사가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요. 얘는 단수도 복수도 둘 다 가능하다.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됐어요? 군진명사라는 걸 하나의 군으로 보면 통으로 보면 people 우리나라 국민 이러면 단수란 말이에요.
사람들 이런 복수겠고요. family 우리 가족 한 통으로 보면 이제 단수란 말이에요. 가족 구성원 개개인들 보면 이제 복수고요. 그게 이제 군진명사라는 소리죠. 단수 복수가 둘 다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보고 수일치 맞추라잖아. 옌병 이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 family who live together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depends 혹은 depend on each other. 자, 이랬다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family who live together depend 또는 depends on each other. 우리 보고요 수일치 맞추래죠? 그럼 여러분들아 일단 얘 단수예요 복수예요? 얘 depends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나 이런다니 미쳤어 얘네. 숨을 좀 고려야지. 명사엔 s를 붙여야 복수 명사죠. 동사엔 s를 붙이면 3인칭 단수에 s를 붙인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 나 지금 모노드라마 하고 있는 거 맞지? depends 얘가 단수 동사죠. 그 다음에 얘가 당연히 복수고요. 됐죠? 그러면 the family who live together depend 또는 depends on each other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아 일단 주어가 묶을 수 있는 거 묶자. 뭐 묶을 수 있니? who 묶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묶을까요? 다음에 동사 앞까지 묶어야 되니까 together 요거까지 묶어야 되네요. 그러면 진짜 주어가 뭐가 나왔습니까? family 요게 진짜 주어로 등장했습니다. 그럼 family는 얘들아 단수냐 복수냐 수일치 맞추래지? 단수야 복수야? 단복수가 둘 다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둘 다 됨. 이런 건 없지? 그러면 이제 요번 연도 물리처럼 되는 거죠. 복수 정답 인정.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은 서로서로 의존한다. 그럼 얘들아 depend 쓸 거야? depend 쓸 거야?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왜? 그냥 또 해석한 거지. 선생님 서로 의존한다지 않습니까? 적어도 혼자는 아니겠죠. 둘 이상이겠죠. 그것도 네가 해석한 거 맞지? 단복수가 둘 다 가능해서 얘도 괜찮아. 그러니까 제가 따로 정리한 거죠. 이러면요 문장 내에 반드시 또 다른 동사 힌트가 있어요. 이해돼요? 네. 만약에 문장에서 단수로 받았으면 벌써 여기를 뭘로 줬었을까요? s를 붙였었겠죠. 근데 s가 없다는 얘기는 얘가 벌써 문장 내에서 벌써 수능 지문에서 복수로 받아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복수인 depend 들었어야죠. 이해됩니까? 만약에 여기가 s가 있었다면 그땐 너도 뭐 써야 되는데요? depend 써야 돼요. 괜히 꼴값 대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에 서로 의존한다고 했으니까 선생님 의미가 복수잖아요. 그건 네가 해석한 거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해돼? 자, people이나 family 같은 경우 문장 내에 반드시 또 다른 동사 힌트가 있을 거예요. 문장 내에 또 다른 동사 힌트가 있으니까 그 힌트를 받아서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로 간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러한 문장들이 있잖아. 이건 수능에 복수형 정답처럼 줄 거야. 우기면 돼. 단복수가 둘 다 되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됨. 이렇게 우기면 그건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그런 문제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문장 내에 또 다른 동사 힌트를 반드시 줄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또 한번 가볼까요? 예를 들면 그러면 people 같은 경우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most people love live in harmony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자. harmony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여기에 live 쓸래 lives 쓸래 그랬어. 그럼 요것도 수일치 문제잖아요. 그런데 people은 단수도 복수도 둘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들아 문장 내에 또 다른 동사 힌트가 있어 없어? 없어 지금.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 근데 이것도 은연중에 또 다른 동사 힌트가 또 다른 힌트가 있는 거예요. most people이요. 아직 안 배웠지만 most 다음엔 복수 명사가 온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벌써 복수 명사니까 우리는 뭘로 받아야 되니? 복수 동사인 live로 받아야지. 됐지? 이렇게 늘 문장 내에 반드시 힌트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그럴 때 people 같은 경우 family는 반드시 또 다른 동사 힌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people 같은 경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특별한 언급이 없을 시, 언급이 없다면 그때는 복수 취급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맨 첫 번째 했던 주어가 긴 경우, 이건 여러분들은 당연히 정상적인 겁니다. 맨 처음에 주어가 무엇일까? 이걸 찾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리하게 되는 나머지 7가지들은 모두 예외적인 법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치? 오늘 시간상 벌써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요, 10페이지예요.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수일치를 8가지를 써야 된다는 소리니까 너네가 칸을 잘 나눠야 돼. 먼저 2가지만 정리를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설명한 게 많이 없으니까요. 어떤 문제 예습 같은 건 안 하셔도 되는데 복습만 우리가 배웠던 게 몇 개 없으니까